안녕하세요. 안가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보시는 이렇게 벽면에 석고 벽면에 구멍이 났을 때 파손이 됐을 때 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래 석고보드는 우리가 출고할 때 이런 바탕의 색깔입니다. 이런 바탕의 색깔에다가 이렇게 퍼티 작업을 한 겁니다. 퍼티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흔히 현장에서는 빠데라 그럽니다. 빠데. 예, 석고를 해서 분말 액상으로 해가지고 마감재로 도장 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걸 한번 알아보고, 우리 가정에 보면 보통 벽면이라든지 천정에 보면 소리가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날 때, 통통 튀는 소리가 날 때 보통 석고보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석고보드에다가 벽면을 마감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도배를 해서 벽지를 발라서 보통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상가 같은데 이런 데는 또 이렇게 바로 하얀 벽면을 해갖고 사용하시는 데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 손상이 왔을 때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고를 우리 보면 자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면이 있을 때 칼로 잘라내면 굉장히 쉽게 잘려 나갑니다. 일단 석고 자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칼로, 좀 큰 칼이죠. 예, 칼로 그대로 해서 쭉, 우리가 흔히 뭐 가정에서 쓰시는 이 칼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자를 이용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힘 많이 안 쓰셔도 돼요. 네, 몇 번 반복해서 하면 재질이 강한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수에 잘라준 후에, 그리고 이렇게 하단부로 쭉 유도해서 제껴주시면 이렇게 툭 부러집니다. 보이시죠? 툭 부러집니다.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끝까지 깔끔하게 재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집을 마지막까지 한번 넣어주시면 끝이 깔끔하게 잘라져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해서 석고보드를 재단할 때는 뭐 톱을 쓰실 수도 있어요. 톱을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칼로 재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벽에다가 고정한다고 내가 가정을 하고 한번 부착을 해 볼게요. 지금 요런 틈새가 생겼을 때 나중에 붙이게 되면 그 작업하는 방법까지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할 때 이런 피스 사용하셔서 고정하시면 되고요. 자, 고정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피스가 들어갈 때, 피스가 들어간 자리가, 이 면이, 머리가 석고보드보다는 약간 밑에 내려갈 수 있도록, 그죠? 올라오는 것보다 밑에 내려가야 나중에 석고 퍼티로 마감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정할 때는 최대한 하부로 내려가서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스를 고정해 주시는 게 작업하기가 용이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밑으로 1, 2mm 정도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면을 다 피스로 고정하겠습니다.
석고보드는 재질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이렇게 빗을 쉽게 그냥 고정도 되고 불리기도 하고, 특성상 습기에 그런데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나 화장실 벽면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로 그런 데는 물론 마감재 타일로 마감을 하겠지만 석고보드는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부, 석고보드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석고보드 퍼티로 마감을 지을 때 그냥 하면 공극이 뜨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전용 테이프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망사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철물점에 일반적으로 가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뭐 인터넷에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부에 시공하실 때는 망사 테이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끝단이 굉장히 마감을 하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드럽게 작업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마감부가 거의 표가 잘 안 나게끔 마감이 되거든요. 끝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퍼티를 올리기 전에 망사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핑을 한 후에, 그리고 빠데 작업을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헤라 같은 거 있죠, 집에? 예, 헤라를 사용해서 끝단에서부터 쭉 밀어주시면 돼요. 헤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쇠헤라인데, 일단은 쇠헤라는 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요. 물론 또 전용 헤라 중에 쇠로 된 것도 나옵니다만은 저는 주로 이렇게 고무 헤라로 사용하시면 작업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십니다. 보이시죠? 간단하죠? 이 부에다가 그냥 일정량을 퍼티를 올리고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망사 위에 있던 부분들이 커버가 되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나 한번 보시면 뭐 해보시면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의점이 어떤 거냐면 이 작업을 하실 때 균일하게 이 표면이 한번 쭉 가실 때 느낌으로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균일하게 쭉 이렇게 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압을 일정하게 하다 보면 느낌이 오세요. 아, 요 정도구나. 힘과 압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짝 조금 뭉친 데는 미리 조금 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하시고 나서, 한 번 하시는 게 아니고 말려서 두 번 2회를 해서 거쳐서 작업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2회를 해주셔야 그 표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말립니다. 말려서 나중에 같이 이렇게 도포를 하도록 제가 한번 작업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요런데 같이 퍼티 작업을 해주셔도 좋죠. 오늘 이 작업 할 거니까 어차피 한번 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만든 거거든요. 결과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퍼티로 올 커버가 되는 겁니다. 원래 벽면에 도색 하실 때나 할 때는 다 이렇게 하세요. 미리 사전 전처리를
퍼티를 올려서 사포질을 합니다. 말리고 나서 사포질, 빼빠링이라고 하죠. 사포질을 하게 되면 그 표면이 굉장히 균일하게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도포를 하고 말립니다. 말려서 나중에 같이 작업할 거고요. 자, 요걸 이제 이렇게 말고 나서 그 다음에 사포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났다고 우리가 지금 뭐 아이들이 젓가락질 할 때다가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구멍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잘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멍이 요런 구멍, 조금 사이즈가 종류별로 있을 수 있죠. 아주 미세하게 날 수도 있고 약간 크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구멍은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보시면 미세하기 때문에 방금 작업했던 퍼티를 사용해서 조금만 묻혀서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살짝 올려주시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 자리는 메꿔지죠. 네, 이렇게 메꿔지면은 그 공간이 채워지고 말리면 완전히 가바랭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작업도 2회를 할 겁니다. 먼저 1회를 하고 말리고, 그리고 표면 처리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차 도포를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옷은 좀 사이즈가 크죠. 자,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것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멍에다가 바로 퍼티를 하면 공구이 생겨서 잘 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강제를 쓰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을 쓰셔도 되고, 함석판이 있으면 함석판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요 사이즈를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를 잘라서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요 위에다가 올려 봅니다. 올려서 연필 등으로 요 뿌리 부위를 마킹을 해주세요. 마킹을 해주시고 나중에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위에 부분 서로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 헤라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플라스틱 있는 그 두께만큼만 따주시면 됩니다. 자, 약간 진동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옮길게요. 지금 베이스가 조금 진동이 있을 것 같아서 위치를 옮겨 잡아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여기 있던 자리를 칼집을 먼저 내주세요. 칼집을 방금 마킹한 그 자리를 그대로 따라서 칼집을 내주세요. 칼집을 내실 때 이 두께가 들어갈 만큼만 예측하셔가지고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당량 칼집을 내신 후에 헤라를 사용해서
그 두께만큼 이렇게 파내 주시는 겁니다. 자, 칼을 사용하셔도 돼요. 칼을 사용하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따내 주시면 그 자리에 방금 재단했던 그 플라스틱 오광제를 사용해서 커버를 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잘랐던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적당하게 지금 높이를 잘랐습니다. 조금 더 이왕이면 방금 그 보강제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두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면 처리를 하고, 그리고 칼에다가 방금 그 사이즈에 들어갈 만큼 퍼티를 다시 한번 조금만 해서 그 자리를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도록 미리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겁니다. 넣어 주셔서 방금 잘랐던 여기 표면에 체크해 놨죠, 상부에. 여기 위에 가게끔 밀착시키면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들어가지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테이프죠, 망사 테이프 적당량을 가위로 잘라서 위에다가 부착시켜 줍니다. 이 망사 테이프를 미리 부착시켜 놓으면 퍼티를 올렸을 때 그 퍼티 자리가 잘 부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망사 테이프를 올립니다. 자, 그 후에 다음에 똑같아요.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양을 퍼티를 위에서부터 조금 넓게, 기존 있었던 자리에 조금 넓게 이렇게 전방위로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라를 다시 사용해서 쭉 한번 밀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지금 구멍 났던 자리가 메꿈질 되면서 구멍이 메워집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자리도 똑같이 한번 말리고 그 다음에 사포질 한 다음에 2차 도포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 방법은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부분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파손 부위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조금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 구멍보다 조금 넓은 똑같은 두께의 요런 미리 제가 재단을 해놨습니다. 석고보드를 잘라서 위에 올립니다. 올려서
이 자리를 그대로 해서 연필로 마킹을 합니다. 자, 마킹을 하고 위치를 한번 아래 위로 똑같이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자리를 칼로 잘라내 줍니다. 조금 넓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그죠? 너무 좁으면 나중에 다시 방금 재단했던 그 사이즈의 석고보드가 들어갈 때 잘 안 들어가거나 빡빡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조금 늦게 재단할 때 잘라주시면 나중에 석고보드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로 지그재그로 하셔도 톱으로 하셔도 돼요. 톱으로 하시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쇠톱 날로 잘 잘려요. 이렇게 잘라내셔도 됩니다. 쇠톱 날로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흔들어 주셔도 바로 구멍이 잘려 나가죠.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진 부분들은 제거를 해서 빼주시고, 자,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라진 모서리들을 잘 처리해 주셔야 나중에 이렇게 스코어보드를 맞췄을 때 잘 들어가거든요. 표면 처리를 한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이즈가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예, 이렇게 쏙 들어가죠. 네, 그러면 사이즈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자, 보형물이 없습니다. 뒤에 이렇게 고정하려니까, 그죠? 만약에 나무가 있는 데 같으면 뒤에 보형물이 있을 때, 이렇게 목재가 돼도 보통 뭐, 엠바나 이렇게 천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나가거나, 목재를 이렇게 상부에 들어가서 고정을 하는데 없으면, 이런 나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잡아줄 수 있는, 보형제를 가드를 한번 넣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넣어서 고정시켜 주면 되겠죠. 한쪽을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한쪽 고정하고,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 피스는 조금,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스를 넣을 때 좀 많이 덜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좋겠죠. 자, 반대쪽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쓰는 나무는 뭐 두께는 상관없습니다. 폭도 어느 정도만 나와주시면 이렇게 고정하실 수 있도록만 되면 어떤 나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시고, 반대쪽도 항상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피스가 좀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랐던 속고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방법은 동일하게 헤라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양으로 이렇게 마감질을 하고, 마지막 고무 헤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헤라로 마감 지을 때는 균일한 힘으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서커보드는 하루를 말려 주셔야 돼요. 말려서 그것들이 완전히 코드 스코처럼 딱딱해질 때까지 놔뒀다가 그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시간상 저는 급속으로 한번 건조를 한번 시켜 볼게요. 드라이기로. 자, 드라이기로 급속으로 이렇게 건조를 시켰는데, 그래도 일부 이렇게 습기가 아직까지 덜 말라야겠죠. 이건 24시간 말리시는 게 좋아요.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랐다고 이제 가정하고 보면, 다음에 이제 사포 있죠. 사포입니다. 사포로 이 면을 전체적으로 빼빠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이 균일하게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아까 옆에 이렇게 연결했던 이연부 자리도 이렇게 해서 빼빠링을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건조가 되면 색상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퍼티 작업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부분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부분들은 마감을 한 번 더 해주시면은 그 부분들이 마감이 깨끗하게 나오면서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한 번 더 2차적으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거, 예, 그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게 되면 예,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말려서 2차적으로 안 된 부분들은 커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까 구멍이 나 있었던 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할 때 그 상태 그런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말리시면 완전히 색깔이 똑같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빼빠리 하시면 마감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